안녕하세요. 박준규 행정사의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빡행입니다. 네. 오늘 카스카디아 CC 한 3시간 가까이 운전해야 되다 보니까 이제 이 유튜브 할 시간이 생기네요. 다행히 차들이 적당하게 있어서 이게 반자율 주행인가요? 모드로 놓고 가고 있습니다. 오늘 내용은 저희 민행24만의 행정기장 서비스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요. 생각보다 관심도 많고 확실히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늘면은 정말 좋거든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 세무사님들이 하는 세무기장이 이제 기업들의 재무 회계 쪽 업무를 하는 거잖아요. 대신 처리를 해주는 거잖아요. 신고도 대행해주고. 근데 이제 그게 보통 200~300개씩 하시는 걸로 저도 이렇게 들었는데,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한 분이, 한 세무사가 보통, 물론 직원 쓰고. 근데 사실은 저는 사업적인 부분으로 측면을 보면은, 예를 들어서 200개라고 가정하면은 한 달에 10만원. 그러면 얼마죠? 한 달에 그럼 2천만 원이겠네? 그쵸? 10만원 아닌가? 얼마죠? 나 200개면, 그치? 200개면은 10만원에 공 하나 더 붙이면 100만원, 공 하나 더 붙이면은 1000만원, 2천만원. 예를 들어서. 그럼 한 달에 2천만원이면 1년에 이제 한 2억 4천 정도 되는 거죠. 물론 더 하시겠죠. 직원 쓰고 하면서 하기 때문에 더 하실 건데,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이외에 또 부가세 기간이나 종합소득세나 법인세 하면 또 추가적으로 이렇게 또 비용 청구하잖아요. 그런 게 사실 고정비거든요. 고정수익이라고 하죠. 고정수익. 근데 사실은 이 전문직군이 고정수익을 만들기가 정말 쉽지가 않아요. 변호사분들도 마찬가지고, 변리사, 법조평가 다 마찬가지인데, 다른 법무사분들도 꼭 언급 안 해도 그러실 필요 없어요. 근데 고정 수익을 만들 수 있는 분들이 세무사님하고 노무사님들이더라고요. 네, 노무 자문을 많이 하니까, 전담으로. 저희도 받고 있는데, 저희 노무사는 후배입니다. 우리 노무사님 잘해줘요. 우리 세무사도 후배예요. 잘하자. 잘하고 있습니다. 워낙 또 젊고 똘똘한 친구들이라 제가 늘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게 보니까 거기 고정 수익이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제 변호사분들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법무사 나머지 전문직 같은 경우에도 이 고정적인 법률 자문 또는 행정 자문을 한다는 게 쉽지 않고, 그래도 이제 변호사님들 법률 자문이라는 게 있어서 그렇긴 하는데, 특히 행정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 고정 수익도 없고, 전에 한번 제가 행정사 비용에 대해서도 제가 유튜브를 한번 찍었던 것 같은데, 고정 수익이라고 한 것도 없고, 그리고 정확한 행정 대행 비용의 기준도 없다 보니까 사실은 참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사무소 운영하기가.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행정사의 대부분이, 또 이러면 행정사들은 또 욕먹겠네. 대부분이 혼자 운영을 하거나, 그리고 아니면 합동사무소나 행정사 법인 운영한다고 하더라도 다 그냥 각자 파트너십이에요. 물론 이제 변호사 시장도 대부분 이제 파트너십이 많지만, 파트너십인 거예요. 그러니까 합동사무소는 사무실만 같이 쓰는 거예요. 네. 그리고 행정사 법인도 대부분 그래요. 그런데 이제 저희 민행24 같은 경우에는 파트너 없습니다. 파트너 없고 다 직원이에요. 그러니까 가끔 이제 명함을 주면은 이제 다 대표 행정사 다 이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회사 구조입니다라고요. 왜냐면 저희는 파트너가 없으니까. 저희도 파트너 했었는데 그냥 여러 가지 부작용이 너무 많았고, 그래서 그냥 다 임금제, 그러니까 회사 구조예요. 회사 구조로 만들어 놨고요. 그리고 이제 민행에 소속된 사람은 회사 구조고, 그리고 파트너십을 갖고 있는 거는 영업하시는 분들만 파트너십을 갖고 있어요.
네, 저희는 그렇게 구조로 돼 있어서 하는데, 이게 뭐냐면 저는 이제 저희 행정사법인을 회사 구조로 만든 거는, 물론 이제 뭐 행정사님들 저희 뭐 지원하고 싶다고 저한테 개인적인 이력서 보내고 했었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예, 죄송한데 저희는 이제 가급적이면 직원을 뽑으려고 하는 거고, 왜 그러냐면 저희가 이제 그 행정기장 서비스는 자부합니다. 그 민행24가 행정기장 서비스를 최초로 시행을 했습니다. 그거는 뭐 더할 여지도 없고요. 근데 이제 왜냐면 회사 구조를 워낙 또 저희 전에도 한번 소개했었죠. 저 포함해서 저희 임원들, 부대표, 그다음에 임원진 자체가 다 기업 출신이에요. 네, 다 대기업 출신이다 보니까 기업 구조를 너무 잘 알죠. 근데 물론 대기업 다니다 무조건 아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대기업 다닌다고 해서 뭐 어쨌든 A부터 Z까지 다 아는 건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하여튼 우리 민행입산 특이하게 전반적으로 다 또 거의 10년 이상씩 다 해본 사람들 위주로 이제 구성이 돼 있어서 이제 기업 구조나 생리에 대해서 너무 잘 아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 기업의 어떤 업종, 업태에 맞춰서 자문을 해야 돼요. 그냥 막연하게 행정기장 쓴다고 해서 막 하는 게 아니라 그 업종, 업태 확인해가지고 이때는 이런 거, 이런 업무 해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저희 민행24의 행정기장이 사실은 되게 고민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게 그냥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면 저희가 답변해주고 양식 찾아주고 이런 업무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그런 업무에다가 번외적으로 우리가 업무를 찾아서 만들어줘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어차피 중소기업의 행정 전문 인력들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대체를 해주는 게 맞는 건지. 물론 현재는 다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큰 방향성은 잡아줘야겠더라고요. 큰 방향성은 잡아줘야 되는데, 그 방향성에서 저희가 선택한 거는 가장 초점은 맨 마지막 아까 말씀드린 후자였어요. 한 사람의 인력을 대체할 수 있는, 근데 저희가 말하는 그 그러니까 한 사람 인력을 대체할 수 있는 행정기장 서비스를 한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기업들이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죠. 왜냐하면 어차피 기업 입장에서는 한 사람을 최저 연봉으로 해서 채용해서 그 일만 시키는 게 아니라 여러 일을 시킬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 민행입사는 어떻게 했냐면, 저희가 인적 구성이 되니까 보통 행정기장을 하게 되면은 3명이 붙어요, 그 회사에. 네. 좀 이제 그 고급 서비스를 하면은 대표인 제가 직접 자문을 하죠. 네, 한 달에 한 번씩은 꼬박 통화하고, 또 특별한 거 있으면 제가 듣고 해주고 그렇게 되면 그 밑에 이제 과장급 이상 하고 실무자가 붙거든요. 그러면 이제 보통 3명이 일을 해줘요. 그러다 보니까 대표 입장에서는 한 사람의 최저연봉의 급여를 주면서 3명이 일을 해주니까 훨씬 좋은 거죠. 특히 그리고 민행입사의 장점이 뭐예요? 뭐죠? 기업 인증과 기업 그 정부 지원 사업이 굉장히 특화되어 있잖아요. 어차피 뭐 제 이력 보시면 다 나오겠지만 아마 이거는 자부합니다. 못 따라올 겁니다. 저희 못 따라오고, 소위 말해서 정부 지원 사업 그 업계에서 좀 속된 말로 방구 끼신 분들도 저희한테 좀 역으로 자문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게 굉장히 장점인 거죠. 그리고 근데 이제 이게 반대로 말하면 이게 소개가 안 들어와요. 소개가 안 들어오는 게 단점이에요. 왜냐하면 누구에게나 좋은 서비스면, 예를 들어서 그렇잖아요. 어느 병원 갔더니 좋아, 어느 제품 써봤더니 좋아. 그러면 그건 어떻게 해요? 소개하죠. 소개하거든요. 그렇잖아요. 어느 병원 가거나 내가 어디가 아파, 그럼 막 병원 소개하잖아. 어디가 좋더라. 그건 정보니까. 근데 그 정보는 나만 소유하지 않아도 되는 정보거든요.
근데 저희 민행24의 행정기장 서비스를 경험하신 분들이 소개를 못하는 게, 왜냐면 자기 동종 업종에 소개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를 알면은 동종업계는 경쟁 체계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이거지. 뭐 병원이나 여러 가지 뭐 맛집이나 뭐 멋집이나 여행지나 이런 데는 정보를 공유해주면 서로 고맙고 감사하거나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공유성 정보면, 민행24의 행정 서비스는 소유하고 싶은 정보, 소유하고 싶은 서비스인 거예요. 공유 서비스가 아니라 소유 서비스인 거예요. 왜? 이거는 우리 회사 성장에 도움이 되는 거거든. 근데 우리 경쟁사에 소개해주거나 하면은 이게 사실 사람이 이게 욕심이 어쩔 수 없거든요. 소개해줄 수가 없는 그런 거죠. 해주면은 그쪽이 성장하는 모습이 보일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사실은 되게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행정기장 서비스를 하는데 당연히 우리가 이런 양질의 퀄리티적인 서비스를 하고 있으면 당연히 소개해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곰곰이 나중에 이제 한 1년, 2년 지나다 생각을 해보니까, 야, 이거 민행24가 말한 행정기장 서비스는, 행정기장은 공유 서비스가 아니라 공유 서비스가 아니라 소유 서비스구나. 본인만 갖고 있으면 좋은 서비스구나. 그래서 굉장히 힘들어서, 그래서 저희가 했던 방법이, 그러면 그러니까 이거잖아요. 공유 서비스는 박리담회 업무를 할 수 있거든요. 박리담회로 공유할 수 있는 서비스들은. 근데 소유 서비스는 박리담회 업무가 어렵기 때문에 일단은 고퀄리티 업무에서 그만큼 금액 정책을 높여버렸어요. 네. 저희 그 행정기장 서비스가 물론 저 종류가 되게 많은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력 한 사람을 대체해서 두세 사람이 저희 직원이 붙어서 자문해주는 게 이 서비스가 기본 250부터 시작을 해요. 네. 기본 250부터 시작해요. 이미 하고 있는 회사들이 꽤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데가 4군데가 모이면 1,000만 원이, 그러면 1년이면 매출이 1억 2천 정도 돼요. 이해 가시죠? 이런 게 늘고 있어요. 그래서 소위 말해서 제가 일단은 뭐 기존에 했던 사업장 말고 올해 목표는 지금 4군데, 올해 4군데 계약이, 올해 추가적으로 4군데가 계약이 되었고, 올해 연말까지 10군데를 더 만드는 거. 그러니까 전체 10군데가 이미 하고 있었던 데는 있기 때문에 말고, 2024년도의 목표가 2024년도에 신규로 행정기장 서비스를 계약하는 게,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아까 사람 인력 대처하는 거 250만 원 정도 되는데, 그게 10개 기업을 만드는 게 올해 행정기장 서비스의 목표입니다. 10개면은 한 달에 2,500이고 1년이면은 그렇죠, 꽤 되죠. 그렇게 하는 게 목표고요. 이제 그 행정기장 서비스보다는 좀 낮은 행정자문 서비스는 되게 다양해요. 10만 원짜리도 있어요. 10만 원은 뭐냐면, 저희가 이제 그 회사 이제 업체 등록되면 저희가 정기적으로 이제 주에 한 번씩 관련된 이제 정부 지원 사업이나 어떤 지원 사업 같은 거 있으면 저희가 보내주고, 거기서 연락이 오면은 필요 서류 안내해주고 기간 안내해주고, 요 정도 업무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50만 원 정도 되는 것들은 이제 양식 같은 것도 저희가 요구하면 보내주고, 최소한의 검토, 그러니까 요건 검토는 저희가 해주고, 그다음에 이제 뭐 100만 원짜리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고, 뭐 지원 사업이든 인증이든 뭔가 진행하려고, 인허가든 뭔가 하려고 할 때 한 번은 저희가 내방을 해요. 한 달에 요구하면 한 번은 저희가 방문해서 상담해주고, 그리고 이제 단순 요건 검토만 해주는 게 아니라 일단은 가능성 여부도까지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해드리고 있어요. 이제 그렇게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인허가 업무를 많이 하는 이제 그좀 자금이 크게 움직이는 회사들 있잖아요. 뭐 시행사나 이런 저기 시공사나 이런데, 이런 데는 워낙 이제 사업 규모도 크고, 그리고 이제 뭐 매출 이제 100억 넘어가고, 뭐 무조건 일단 그 IT 기업 기준으로, 그러니까 지식산업 기준으로 이제 100억 이제 넘어가는 회사들은 뭐 무조건 뭐 기본 250 아까 말씀드렸던 이상짜리 업무 많이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참 시공사 시행사나 진짜 자금 펀딩이 많이 들어가는 이쪽은 거의 뭐 500만 원 넘어가요. 그렇게 하고 있어서 하여튼 그 구조로 민행의 매출을 거의 맞춰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고, 하여튼 유튜브를 보시는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 스타트 기업도 하거든요. 스타트 기업은 보통 거의 50만 원 정도 자문 받아요. 네, 그래서 근데 대신 50만 원짜리를 자문을 한다고 50만 원짜리만 해주는 게 아니라, 스타트업 기업은 제가 좀 많이 신경 쓰긴 해요. 스타트업은 제가 직접 신경 써요. 스타트업들은 저하고 임원들이 직접 신경 써요. 특이하죠. 오히려 그 위상 기업은 이제 임원급하고 실무진에서 움직이는데, 스타트 기업은 민행은 특이하게 임원진에서 직접 움직인다. 그리고 그 안에서 아이템이 진짜 매우 좋다, 그러면 제가 직접 관할해요. 그래서 50만원 자문을 한다고 하더라도, 매월 50만원짜리 자문을 한다고 하더라도 서비스로 보면 한 150만원 정도 되는 서비스를 저희가 해드리고 있죠. 네, 그런 것들이 많아서 대학교에서 많이 좀 요청이 와서 대학교 지원 사업에서 컨설팅 용역으로 해가지고 많이 1년 단위씩 이렇게 계약을 하고 있어서, 그런 것도 뭐 나쁘지 않다, 그렇게 저는 좀 생각하고 있죠. 어쨌든 행정기장 서비스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한번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한테 언제든지 연락 주셔서 상담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행정기장 서비스, 물론 또 세세하게 더 설명드리고 싶은데 이거는 또 저희만의 영업 노하우잖아요. 그러니까 뭐 비법을 전수하겠습니다 한 다음에 결국 안 알려주는, 그렇게는 안 하고, 영업 노하우는 그거는 공개하기 어렵다. 정말 이 영업 노하우를 전수받고 싶으면 돈 주고 사는 게 최고다. 왜요? 갖고 싶은 거는 사야 되는 거잖아요. 그거는 당연하다고 봐요. 저도 지금도 그래요. 제가 갖고 싶거나 배우고 싶은 거는 공짜로 안 하려고 해요. 공짜로 준다고 하더라도 전 싫고, 정상적으로 비용 지불하는 만큼 저는 요구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셔서 상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거의 반 왔네요. 그러면 안녕.